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되게 슬픈 거는 사람들이 어쩌다가는 그냥 사라져요. 뭐 누구는 뭐 도망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최악의 상황에는 납치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식구들은 진짜 얼마나 슬프겠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졌고, 그러다가 되게 드문 상황에는 그 사라진 사람이 갑자기 또 나타나요. 며칠, 몇 주, 몇 년 후에 갑자기 나타나갖고는 본인도 어디 간지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도 they have no idea. 오늘의 스토리가 미국에서 진짜 유명하고 실제적인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 대한 스토리예요.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1978년도에 23살짜리 스티븐 쿠바키라는 사람이 미시간의 작은 기독교 호프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본인은 더블 메이저 역사와 독일어를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스티븐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막 야외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특히 스키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보수적인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좀 매칭이 좀 안 되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78년도 2월에 이제 스티븐이 졸업하기 몇 달 전에 좀 그 학교에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은 스키 타러 너무 좋아하고 학교 사람들은 좀 그런 거랑은 좀 멀었고 해서 78년도 2월에 본인이 스키를 너무 사랑해갖고 혼자 그냥 스키 여행을 가기로 해요. 본인은 레이크 미시간 주변에 스키 타러 가요. 이 지역이 미시간 트라이앵글이라고 좀 유명해요. 좀 나쁜 쪽으로 유명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버뮤다 트라이앵글을 알으면 거기랑 비슷해요. 이 주변에서 막 배들, 사람들 아무 설명 없이 되게 자주 사라져요. 그래서 그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많이 사라져서 미시간 트라이앵글이라고 좀 되게 인퍼머스한 지역이에요. 1800년도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배들이 갑자기 사라지질 않나, 사람들이 아무 설명 없이 실종을 하고 그냥 좀 되게 좀 이상한 곳이에요. 근데 스티븐이 딱 이곳을 스키를 타러 가요. 스티븐은 본인 식구들이랑 친구 몇 명한테는 본인이 어디 간다고 뭐 하루만 가서 스키를 타고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스티븐 친구들이랑 뭐 식구들은 스티븐이 얼마나 이런 outdoorsman, right? 야외를 잘 다니고 하는 사람으로 알아서 별로 걱정 안 하고 혼자 스키 타러 간다고 해도 뭐 no problem. 그래서 잘 갔다 와, 조심해, 내일 봐 라고 하고 그냥 보내요. 스티븐이 이 스키 트립을 떠난 하루 후에 다른 등산하는 사람들이 스키 자국의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니까 호수 옆으로까지 그 트랙이 가갖고 거기에서 끊겨요. 그 호수 옆에는 트랙이 끝난 부분에는 그 스키 두 개가 있고 그 스키 폴 그게 바닥에 꽂혀 있어요. 누군가가 그 호수에 빠진 것처럼 그 스키 자국들이 바로 호수 앞에까지 가고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겨울이니까 그 호수는 얼려 있어요. 근데 뭐 얼음이 깨진 자국도 없고 주변에 다른 발자국도 없고 It's a mystery. 그 사람들은 경찰에 전화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들이 나와요. 이쯤에 그 스티븐의 식구들도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because 하루 있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 식구들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스티븐의 식구도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사람 없어졌다고. 이 두 사건들이 거의 동시에 발생을 해요. 한쪽에는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스키랑 그 호수 옆에 그 스키폴 찾았고, 이쪽에는 그 스티븐의 식구들이 스티븐이 실종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막바로 이 두 개를 연결해갖고 아마 스티븐이겠다 라고 해서 조사를 시작해요. 서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온 데를, 그 주변을 샅샅이 찾아요. 근데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벌써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발자국은 딱 호수 옆에까지 가고, 스키는 바로 옆에 있고, 얼음은 아예 안 깨졌고, 근데 there's no evidence. 아무 증거가 없어요. 경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자들도, volunteer들도 많이 나와서 같이 찾겠다고 해서 이 주변에 수백 명이 온 데를 이 스티븐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스키들이 바로 있던 곳에 옆에서 스티븐의 책가방을 찾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찾고 나서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명이 이 주변을 샅샅이 찾았는데 책가방이 원래 없던데 갑자기 책가방이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은 이거 좀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왜 먼저 못 봤지? 근데 뭐 그냥 뭐 찾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못 찾았나 봐.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못 봤나 봐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갖고 가요. 그래도 그거를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없던 가방이, 분명히 초반에는 없던 가방이 갑자기 나타나고 It's kind of weird. 그런데 그 후로는 이제 아무 새로운 증거도 없고 되게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찰도 이 찾는 거를 이제 중지를 시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경찰은 이제 식구한테 가서 아마 스티븐이 그 호수 너무 근처 가갖고 얼음이 깨져서 그 호수 안으로 빠진 거다. 지금은 다 얼려 있어서 못 찾으니까 이제 날씨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녹으면 이제 그때 뭐 시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듣고 식구들은 되게 슬프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스티븐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믿고 최대한 그 상황에 적응을 하려고 해요. 15개월이 지나요. 그리고는 스티븐의 아버지가 그냥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에 똑똑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문 열어보니까 거기에 스티븐 쿠바키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본인은 15개월 동안 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본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하나도 몰라요. 신문을 보고서는 15개월이 지난 걸 알고 아빠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15개월이 지난 거냐, 난 하나도 모르겠다. 그 아버지는 스티븐한테 네가 사라졌을 때 레이크 미시건 주변에 있었다. 거기랑 지금 여기는 1000km의 거리가 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해서 스티븐이 여기 왔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스티븐은 얘기하는 게 나는 그냥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떤 밭에서 그냥 일어났다. 그리고는 주변을 보니까 이모 집에서 한 60km 거리라서 이모 집 걸어가서 이모가 나 여기 데리고 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스티븐이 옷이 다 새 옷이고 새 책가방에다가 그 책가방 안에 전국에서 조그만한 수베니어, 기념품들이 있어요.
그 책가방에 있는 걸 보면 뭐 샌프란시스코, 사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온 데 다니고 유타, 시카고 온 전국을 다닌 증거가 다 그 책가방 안에 있어요. 그리고는 40불 현금이 있었고 새로운 선글라스에 새로운 운동화 그리고는 티셔츠가 그 위스콘신의 마라톤을 참가를 했다라는 티셔츠도 있었어요. 스티븐은 아직까지도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스티븐이 얘기한 게 그냥 본인도 도저히 모르겠다. 본인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본인이 그냥 엄청 많이 뛰었다라는 사실. 근데 그거 외로는 스티븐이 그 15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티븐이 어떻게 된 건지 그 15개월 동안 어디를 갔는지 어떻게 해서 그 많은데 그 넓은 미국 땅을 어떻게 해서 돌아다녔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코멘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